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다 알박기 해놔가지고 산하기관 장님들께서는 최장 2025년 3월 13일까지 임기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2024년 내후년까지 임기들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분들 참 편하게 잘 사신 줄 아세요. 이제 5일 지나면은 윤석열 정부 3개월째 접어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야당 의원들께서 다 지적하신 한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장관님이든 기상청장님이든 산하기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우리 미래 세대뿐만 아니고 현 세대 마찬가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최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환경부 장관 이하 전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회용 우리 그 제품 사용 제한이 사실은 6월달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유예시켰죠? 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커피값 인상이 아니냐, 뭐 그 결과적으로는 음식물 가격 인상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6개월 유예시켰죠? 네, 저 이 부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6월달부터 우리가 사용 제한하기로 했으면 코로나가 올해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2020년도부터 생겼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준비도 환경부에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조 단계, 유통 소비 단계, 수거 선별 단계, 그리고 재활용 단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코로나이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탁상 행정하는 환경부 장관님이 이제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환경부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왔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한 개 자꾸 환경부에서 규제 완화시키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장님, 예. 웃을 일이 아니고 기상청도 맨날 오보청, 불화청 지겹게 들었죠? 지난 5년 동안. 그렇죠? 예, 크게 대답하세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보하고 불화치고 이러면은 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어민들 재산뿐만 아니고 생명에 큰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내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텍소노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2050 넷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촌 전체 지상 과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2030년도에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2030, 2018년 대비 NDC 40% 상향 조정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말 많았어요. 여기 대해서도 뭐 40이라 했다가 또 우리 그 환경시민단체에서는 50% 하라 그랬다가 엄청 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NDC 40%로 정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어려운 숙제예요. 네, 어려운 과제이고 지난 한정희 장관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충분히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탈석탄 해야 되죠. 네. 화력 우리 저기 연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원전하지 말라 하죠. 이제 시민들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목표 달성을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든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숙제를 해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도 조심스럽게 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찬성하는 것이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반대하는 건데 네,
단지 거기서도 이제 부하가 걸렸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지금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도 조심스럽게 원전 같은 거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저항성 해결료 적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문제라든가 이건 물론 2050년, 2025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또 CBM이 중요해요. CBM 안 그렇습니까? 네. CBM은 반드시 대기뿐만 아니고 대기는 어느 정도 좀 맞춰 나가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일단 원전을 텍소노미에 넣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에너지 믹스를 해 나가면서 신재생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점점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관련돼서 안정성 문제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고 또 장관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한국의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이거 신이 아닌 이상은 2030년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동안 NDC 40% 상향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야당 의원님들 저는 그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